DNA 입시 랩의 이명순 부사장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계열 2 논술 파이널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계열 2는 소위 이제 사회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대라고 말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경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화여대 그 인문계 전체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논술고사일은 27일 토요일로 잡혀 있고요. 9시 30분까지 입시를 하고 12시 20분까지 퇴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시, 17시 50분 돼 있는데, 이 오전에 시험을 보는 것은 인문 1, 인문계열 1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인문과학대학, 소위 우리가 문과대학 또는 인문대학, 뭐 어문계열이라든지 뭐 철학과라든지 이런 거 있는 대학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시험을 보는 데는 인문2, 인문2가 우리가 사회계열이라고 말하는 그런 계열이고요.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엘텍 공과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산업융합대학, 이제 인문계열에서 뽑는 이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선생님이 다루는 수업은 인문계열 2입니다. 인문계열 2 이렇게 요 사회계열 수업을 다루는데, 요 문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은 사실 22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잡으면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18일 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다 보고 나면은 19일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때 지금 20일, 21일에 그 이제 논술 시험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몰려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뭐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뭐 경희대 인문이나 사회, 그리고 뭐 동국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그 밑 뭐 단국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그래서 쭉 이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숙대도 있고요. 이런 학교들 다 시험 보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0일에서 26일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뒤에도 학교들이 있죠. 이화여자대학교를 쓴 친구들이 뭐 여기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외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한양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 학교만 있지는 않죠. 뭐 다른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들을 보통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학교 이상을 이렇게 5일 동안 내내 공부를 하면은 뭐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한 5번을 쓰고 싶다라고 해도 이거 5번 쓰게 되면은 다른 학교들 공부 못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학교 갔다 와요. 그리고 오후에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하나를 딱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 이어서 하나 더 들을래요. 지쳐서 못 들어요. 지쳐서. 그래서 보통 하나 정도밖에 못 듣기 때문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가 애를 써서 2개의 수업을 듣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시간표를 좀 쉽게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3일을 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않는데, 그냥 문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만 보세요. 자, 제시문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세요. 가, 나, 다, 그리고 라,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시문은 한 5개 정도가 이제 주어졌고, 문제 1이 이제 최근 경향이 이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쪼개서 줘요. 그래서 큰 문제 하에 1번 하에 2개의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독립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완전 독립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계열의 수리논술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인데요. 되게 문장이 많죠. 뭐 간단하게 수식으로 수식만 딱 줘갖고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겁먹죠. 소위 이제 겁먹어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읽고서 이 순서대로 다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수리 논술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와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문제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였던 그 문제지에서 이 문제만 뽑아온 건데,
이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해요. 제시문 가부터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이거에 묶여 있는 건데 두 개의 문제죠. 자, 경쟁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비교의 입장, 그 입장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비교 문제가 하나 나왔고, 제시문 다의 실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했죠. 설명형 논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 2번, 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사실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요거랑 사실 문제 유사합니다.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논하시오 해서 여기서부터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첫째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점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분량이 없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 제한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쓰게 되면은 인문계열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도 그런데 학생들 이제 답안을 작성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답안이 한 400자? 이거 1-1 한 400자 정도 나오고 2도 한 400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답안을 다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선생님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신들이 이제 출제 의도를 제시하는 거에서 볼 때 그게 400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600자 정도 나오거든요. 뭐 이제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는데 눈대중으로 그래요. 한 6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량이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게 이 문제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체 분량으로 보면 대단히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3번 문제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3번 문제 쭉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분량 제한 없이 여기서도 수식으로 이제 풀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0점짜리 3개. 이거 수식 풀어갖고 이제 그 수식을 세워갖고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해 가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분량이 꽤 나옵니다. 답안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분량 부담이 있는 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선생님, 그러면 분량 제한 없는데 400자만 쓰면 안 돼요. 뭐 400자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분량이 작아지면은 분석적인 답안이 나오기 어려워요. 일단 분량이 적게 이제 답안 분량이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을 충분히 다 논의하지를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답안이 한 400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그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독특하진 않은데 얘네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 형태가 이 비교예요. 비교인데 비교는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약간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비교 문제를 낼 때 우리가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이 비교가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게 돼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점까지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게 조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이만 쓰는 그런 비교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다면은 약간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화여자대학교의 비교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이게 그냥 제시문을 읽고서 표면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은 것만 갖고 쓰면 이제 400자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예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연세대는 문제 경향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3자 비교라든지 뭐 이랬었잖아요. 연세대학교. 그런 연세대학교와 같이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는 형태의 그런 답안을 쓰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교의 기준을 설정해서 써야지 이제 답안 분량이 충분히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문제 지금 선생님이 갖다가 넣어놨는데 뭐가 대단히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따라가면서 이 문제를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쭉 수식을 세우고 여기 표에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하면서 계산을 하면은 사실 답안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수리논술 이것은 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주어진 것을 잘 이해해갖고 그걸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길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좀 익숙해져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이제 접근 방법에서 이제 특징이 아까 이제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500에서 600자 정도 생각하고서 답안을 쓰도록 하고 500에서 600자 정도의 이런 분량을 내려면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읽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석적인 접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비교가 많이 나오고 어렵다. 아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제 연세대 문제를 보는 것 마냥 이제 두 제시문을 비교할 때 기준별 비교를 해갖고 답안을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은 수리 논술인데 수리 논술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것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전 수리 논술 문제도 함께 공부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요즘 게 더 쉬워요. 수리 논술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는 이 파이널 시간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선생님이 월, 수, 금 오후 4시에서 7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을 다 연습을 하기가 힘들어요. 5번으로 이화여자대학교만 5번 연습을 하겠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1대1 수업 같은 거 신청을 해갖고 수업을 이제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한양대, 중앙대, 외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 7시에서 10시 또는 1시에서 4시 이렇게 또 다른 시간표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듣기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화여자대학교 3번으로 뽀개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최신 것들로 이제 문제들을 풉니다. 물론 22학년도 모의 입문을 이제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거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아마 이 시점 11월 18일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화여자대학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요 문제들을 풀어봤다 하더라도,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다시 풀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최신 기출로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감을 익히는데 가장 좋고, 그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답안을 작성할 때 완벽한 답안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써봤더라도 요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적응하는 마지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1교시에는 100분간 여러분이 기출론제 한 세트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간을 재면서 딱 푸세요. 100분 동안에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나. 근데 사실 100분 동안에 이걸 다 푸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5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선생님이 이제 해제 강의를 할 건데, 논제 분석 방법 강의하고 개요짜기 이런 것들,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하고 제시문 해설까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서도 항상 논술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파이널 수업이건 뭐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첨삭이죠. 첨삭입니다. 1회차 수업을 듣고 나서 2회차 때 첨삭을 하고, 2회차 수업 들은 것은 3회차 때 여러분이 요 쓰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불러서 선생님이 첨삭을 해줄 거고요. 근데 이제 3회차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을 때 2회차 걸 첨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면 첨삭을 3회차 건 하질 못해요. 그래서 3회차는 당일 서면 첨삭으로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계열 단 3번의 수업으로 한번 뽀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수업 안배를 해갖고, 여러분이 이화여자대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시간표 함께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